조계종 100만 원약 결집불사 중 하나인 세종시 포교 전법도량 광제사 상량식이 봉행됐습니다. 불교 문화체험과 이해를 돕는 복합문화공간, 한국불교문화체험관도 대들보를 올렸습니다. 월산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불국사를 재건하는 등 종단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수행자의 사표 월산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소화전이 마련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소화전이 11월 2일 동국대에서 열립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톨릭 성지순례길에 대해 조계종 종평위가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종평위는 남한산성과 천지남은 호국불교의 성지이자 자비심의 상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와 은혜사의 학교법인 동국학원이 합병을 추진합니다. 종립학교법인 합병은 이번이 첫 사례로 교육부 승인 후 선화여고는 동국대 사범대 부설학교로 바뀔 예정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재점령으로 실크로드 최대 불교 유적지 메스 아이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탈레반과 접촉해 광산 개발을 타진한 가운데 유적 훼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약 결집불사 중 하나인 세종시 포교 전법도량 광제사 불사의 상량식이 봉행됐습니다. 불교 문화체험과 이해를 돕는 복합문화공간 한국불교문화체험관도 대들보를 올렸는데요. 100만 원약 결집불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한국불교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광제사 대웅전의 상량보가 불자들의 100만 원력을 담아 힘차게 올라갑니다. 동국 상량대를 벌려라 허이야디야 허이야디야. 조계종이 어제 세종시 영기면 세종리산 82일원에서 100만 원력 결집불사 가운데 하나인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종단의 집행부 스님들이 동참해 불사의 원만 성취와 안전을 기원하고 불사 관계자를 격려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종단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불교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물씬 양면 후원해 주신 100만 원력 보살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량식에 앞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종의 역사로 남게 될 상량보에 직접 글씨를 쓰며 증명했습니다. 이날 총무부장 근곡스님이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어 대웅전 상량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의 상량식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만 6천 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전통가람 양식의 포교 전법도량 광제사 대웅전 불사의 원만 회항을 발언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크신 원력으로 불사가 원만히 추진되어 이곳 전월산 광제사가 엽법하고 품격 있는 가람의 면모를 갖추어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명품 사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통문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주민은 물론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에게 불교 문화 체험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고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착공해 이날 상량식을 가진 광제사 대웅전과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오는 2022년 4월 불사 회항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같이 체험하는 공간이고 앞으로 미래의 삶을 가족이 함께 명상하는 그러한 명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광제사는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함축하고 행정수도 세종시의 조계종의 대중포교를 위한 거점 사찰로 자리하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성림당 월산대종사는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사를 재건하는 등 종단사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 금호선사의 법맥을 이어 선풍을 진작시키고 강원과 선방을 열어 수행 풍도를 일신시켜 수행자의 사표로 남은 월산대종사의 사상과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엄창현 기자입니다.
불교 문화의 중심이자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에 위치한 불국사 불교문화회관. 조계종단을 재정립하고 불교 정화운동에 큰 족적을 남겼던 성림당 월산 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 스님과 제가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불국사 월산문도회와 대각사상연구원이 어제 월산 대선사 사상의 재조명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 의장을 역임하고 불국사를 중흥시킨 월산 대종사는 강원과 선원을 열어 수행 풍토를 일신하며 후학들을 선의 세계로 이끈 선지식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9월 세수 86세 범납 55세에 원적할 당시 주장자와 몇 벌의 승복만 남겼을 정도로 청빈하고 검소한 수행자의 사표로 남았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교실 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조명되고 정립돼서 수행자의 한 다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국 선언의 건립 배경에서부터 지금까지 과정, 또 광원의 설립에서 지금까지 과정을 세미나는 불국사 주지 종호 스님의 기재 발제를 시작으로 월산 대종사의 생애와 중도 선사상, 불교 선언 건립의 사상적 의미와 특징, 불국사의 강학 전통, 월산 대종사와 언론을 주제로 각각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월산 대종사의 업적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불교만큼 이 진리를 이렇게 눈앞에 있는 물건을 보듯이 명명백백하게 설명한 종교나 철학은 제가 본 그 바로는 없습니다. 이 훌륭한 교수님들이 주의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니까 오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이 불교 사상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개, 정, 해, 사막에 투철했던 스님의 가르침은 한국 현대 불교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습니다. 이날 월산 대선사 학술 세미나는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이 마련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상월선언 만행결사를 이끄는 회주 자승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새로운 2년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이 오는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동국대학교에서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포교 원력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 각 단체들을 지원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선서화전은 난간에 직면한 교계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될 포교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사보대중의 결속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해왔습니다. 산문을 폐쇄하고 법회를 중단하는 등 모범을 보였지만 불교계 언론과 교육, 의료, 포교단체 등은 활동 제약과 재정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상월선언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스님이 교계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서화전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실천행은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며 이번 전시회의 목적이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각 단체 지원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선서화전에는 자승스님이 희사한 선서와 300여 점을 바탕으로 선필과 선화, 회화, 판화 등의 작품들이 선보입니다. 자승스님의 뜻에 공감하는 스님과 작가들도 작품을 기증하고 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수익금 전액은 교계 언론과 교육, 의료, 청소년 포교 등에 힘쓰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품은 사전 예약과 전시 현장에서 직접 판매되며 지원금은 상월선언 만행결사 2주년인 11월 11일을 전후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선필 대표작은 진제스님 붓다루 살자, 구강보조 등 4점, 경봉스님 바자심경, 열폭평풍 문장 등 5점,
청담 스님 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와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들도 자리를 함께 수준 높은 작품 세계를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선서화전을 통해 4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결집해 한국 불교 중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1회 임시회가 오늘 개원합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어제 연석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14일까지 5일 회기로 제221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221회 임시회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종회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지방종정법, 법계법 등 종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법계위원 위촉 동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광주시 가톨릭 성지순례길 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와 조선왕조실록 5대 3본 제자리 봉안 촉구 결의의 건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스님들의 희생으로 축조된 남한산성과 종교화합과 자비의 상징 천지남 등 불교 성지를 가톨릭 성지순례길로 조성하려는 광주시 계획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불교계가 설립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보금자리 나눔의 집과 스님들의 피와 땀이 묻힌 호국성지 남한산성 등 불교 유적을 가톨릭 성지순례길로 조성하려는 광주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종교 화합을 깨트리고 역사적 사실마저 축소하고 왜곡해 특정 종교의 성지로 편입시키는 종교차별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 화합이 대한민국 화합 아닙니까? 근데 더 그런 부분을 조장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주 종교 간에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 한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화합 차원에서도 대한민국의 평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종평위는 남한산성은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스님들이 직접 돌을 옮겨 축조한 호국불교의 구심점이자 외세에 맞서 수천여 스님이 희생된 가슴 아픈 불교 성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천지남은 천주학자를 보호하려다 수십여 스님이 처형되고 폐사된 희생과 자비의 공간으로 천주교 성지로 포장하려는 광주시에 불자들의 공분을 전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던 시절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보금자리로 불교계가 설립한 나눔의 집까지 천주교 성지로 알리려는 것은 광주시가 역사를 왜곡하고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가톨릭 성지 순례라고 하게 되면은 남한산성도 가톨릭이고 천지남도 가톨릭 성지고 나눔의 집도 가톨릭 성지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뭘 상식한 지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종평위는 종교 간 노력으로 화합과 공존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종교계에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종평위는 역사와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추진된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배경과 경과를 설명하고 사과와 즉각적인 사업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종회랑 상의를 해서 강력하게 이것이 우리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평화는 엄정한 정교 분리와 공평 무사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와 은혜사의 학교법인 동국학원이 합병을 추진합니다. 종립학교법인 합병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요.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영천 선화여고는 동국대 사범대 부설학교로 소속이 바뀔 예정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동국학원의 인수합병을 추진합니다. 교육부 승인까지 많은 절차가 필요하지만 불교계의 학교법인 인수합병 추진은 이번이 첫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는 어제 열린 제339차 이사회에서 동국학원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보다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내용 같습니다. 이사에서 인수합병에 동의합니다.
학교법인 동국학원은 지난 1984년 영도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10년 은혜사가 인수하면서 법인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은혜사 주지였던 돈관 스님이 이사장을 맡아 산하의 선화여고를 지역 명문사학으로 일궈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은혜사의 힘만으로 선화여고를 유지, 발전시키는 데 점차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법인 동국대와의 인수합병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국학원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학교법인 동국대와의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현재 양측은 합병을 통해 부속학교 교류가 늘어나고 대학 입시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인 하나도 오늘 합병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게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본관 교육위원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투자와 관심이라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사장님과 또 총장님 여러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또 드리고 학교법인 동국대와 동국학원이 인수합병을 결의했지만 아직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남아 교육부 승인을 받기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어제 경내 6하원에서 문중 합동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 앞서 은혜사 문중 스님들은 부도전과 조사전에 참배했습니다. 합동 달해제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회주 돈명스님, 교구장 대행 해안스님을 비롯해 4부 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는 고경당 법전대종사를 필두로 해서 위대한 스승이신 동국당 일타대종사의 유훈과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승가 본연의 자리에서 문중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교구장 대행 해안스님은 추모 달해제에 참석한 4부 대중에게 감사를 전하며 문중 합동 추모 달해제가 우리 모두에게 뜻깊은 가르침으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이 지난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대부를 폭파시킨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탈레반의 아프간 재점령으로 실크로드 최대 불교 유적지 메스 아이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탈레반과 접촉해 이곳에 위치한 광산 개발을 타진한 가운데 유적 훼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남동쪽에 위치한 고대 불교 유적지 메스 아이낙.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세계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던 진귀한 불상과 불교 미술 유적이 발굴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동시에 2,400만 톤에 이르는 구리가 매장된 자원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8년 중국 국영 광산업체인 MCC에게 채굴권이 넘어갔으나 아프간 고고학자들의 극심한 반대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후 중국이 탈레반 지도자와 접촉하며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불교 유적 보호에 앞장서온 브렌트 허프만 교수는 갑작스러운 미군 철수와 중국의 탈레반 접촉으로 아프간 고고학자들이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국립박물관을 훼손하고 바미안 석부를 폭파한 바 있는 탈레반이 개발을 위해 또다시 불교 유적을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습니다. We're at tremendous risk, like you said, the museum, even though it was destroyed in the past, is full of incredible material. A lot of the objects from May Sinai are still there. 허프만 교수는 탈레반과 불교 유적 보호에 관한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메스 아이낙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호소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광산 가동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바미안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May Sinai needs suppo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ything that can be done to negotiate with the Taliban to protect May Sinai. There's a Chinese copper mine also at May Sinai. The Chinese company wants to start mining. 종교적 이념 때문에 석부를 파괴한 탈레반과 아프간 대규모 구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국 정부. 세계적인 불교 유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국 불교계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인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이 가을 학기를 개강하며 수강생 전체가 참여하는 통강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학장 정호 스님이 주관한 통강에는 2년제 상용과정과 3년제 연구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스님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호 스님은 지난 8일 강의에서 연부라는 스님은 부처님의 시자로서 경외심을 갖고 법당에 들어와 법음을 전해야 한다며 스스로 자세와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님은 이어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각각의 의례에 맞는 소리를 낼 때 대중을 감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은 이날 강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이론과 의례, 불교 무용, 수륙 작법 등의 교육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